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11페이지 역행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행렬은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우리가 역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나오죠? 예, 7분의 1입니다. 7 곱하기 7분의 1 하면 1이 나오겠죠? 우리는 7분의 1을 7의 역수라고 합니다. 5라고 하면은 5 곱하기 5분의 1 하면은 1이 나오죠. 예, 5분의 1이 역수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렬이 곱하기에서 숫자의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역행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의를 생각합시다. 정의는 우리가 수학에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A에다가 B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또는 B에다가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 I가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 숫자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1 곱하기 5는 1이 나오죠.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에다가 B를 곱했더니 또는 거꾸로 B에다가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콜 A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 때에 B를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A의 역행렬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에다가 마이너스 1 지수가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역행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바꿔 말하면은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A 역행렬에다가 A를 곱한 것은 단위 행렬 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역행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예를 여러분들이 볼 것 같으면은 A를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합시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B라는 행렬을 뭐라고 놓는 거 아니에요? 3, 5, 1이라고 놓읍시다. 자, 이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 곱하기 B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 그다음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2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 곱했어요.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6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3 3 0 마이너스 5 6 자, 뭐가 나왔어요? 2차의 단위 행렬 I가 나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밑에도 봤지만은 여러분 똑같이 B 곱하기 A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B 곱하기 A를 해도 I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A에다가 B를 곱했더니 B에다가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 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B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B는 A의 무슨 행렬이 되는 거야?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B는 A의 역행렬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걸 쓸 때 B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역행렬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행렬의 정의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역행렬은 뭐냐?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꼭 기억을 해두고 앞으로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1페이지 정리 3번을 보게 되면은 정리 3은 무슨 소리냐? 역행렬은 두 개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역행렬은 여러분들이 역행렬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행렬은 뭐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이 있고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행렬이 있어요. 그건 또 뒤에 수업을 할 테고. 그러면은 정리 3번은 뭐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역행렬은 하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은 유일하다 그 뜻입니다. 유일하다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역행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을 구하라.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럼 두 학생이 틀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역행렬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역행렬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어떤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역행렬은 유일하다. 그것이 정리의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2차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A가 2차 행렬 A, B, C, D라고 하면은 A의 역행렬은 뭐냐? 우리가 뒤에 보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방법으로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은 A가 A, B, C, D고 이거 역행렬을 X, Y, G, W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1, 0, 0,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풀면 뭐냐? 첫 번째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AX 더하기 BZ 이거 곱하기 이것은 AY 플러스 BW 이거 곱하기 이건 CX 플러스 DG 이거 곱하기 이것은 CY 플러스 DW 요것이 요거하고 같다는 뜻이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요것이 1, 요것이 0, 요것이 0, 요것이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으면은 X, Y, Z,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정도 연립방정식도 사실은 뭐 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들은 시간 걸려가지고 포기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으면은 이제 X, Y, Z, W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무식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보면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의 그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차의 행렬이, 역행렬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나옵니다. A가 있을 때 A 인버스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AD 빼기 BC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인버스는 뭐가 돼요? AD 빼기 BC 이거 곱하기 이거죠.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D에 이거 바뀌고 1 나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되고 자 아까 행렬에다가 숫자 곱하는 거 했었죠. 요 숫자를 다 곱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2분의 3.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이 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a 곱하기 a의 인버스 역행렬을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정리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정리 4번뿐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정리 4번의 1번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역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는 가역행렬이라고 그래요. 가역. 역행렬이 가능하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행렬은 가역행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단위행렬 I. 단위행렬 I는 분명히 뭐가 된다? 가역. 역행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행렬이 있고 I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죠. 1에다가 뭐 곱하면은 1이 나옵니까? 1 아니겠어요? 1 곱하기 1 하면 1 나오죠. 그래서 1의 역수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역행렬의 I,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도로 자기 자신이 된다. 즉 바꿔 말하면 I 곱하기 I 인버스는 도로 I가 나온다. 우리는 그러한 얘기가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가역행렬이면은 A가 가역이라는 뜻은 A가 뭐가 있다? 역행렬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가 존재한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두 번째는 A의 역행렬의 다시 역행렬은 원래 행렬이다. 그 뜻입니다. 네, 그 뜻이죠.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그게 여러분들 정리 4번의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많이 여기 나오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증명을 하게 되면 아마 너무 어려워하니까 증명은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리의 내용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내용은 뭐냐? A하고 B가 가역이다. A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B도 뭐가 되는 거 아니? 가역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역행렬이고,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두 개를 곱한 것의 역행렬도 존재하고, 얘기는 뭐냐? A, B 두 개 곱한 것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순서가 바뀐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A, B의 역행렬이 A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 이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A 곱하기 B 한 것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그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A의 역행렬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아니고 A,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에 가역행렬이 곱하기의 역행렬은 뒤에 있는 것의 역행렬에다가 앞에 있는 것의 역행렬을 곱하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내용이고 증명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A하고 B를 선택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리 5번. 자, 몇 가지 앞으로 기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A라는 행렬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하면 우리는 이 행렬을 우리는 A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A를 3번 하면은 A의 세제곱이 되겠고, A 곱하기 A 곱하기 A n 타임스 n번 하게 되면은 A의 n,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 6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A의 전체 행렬이라는 걸 생각합시다. 전체 행렬 소개할게요. 전체 행렬은 A의 T라고 쓰고 A의 전체 행렬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A의 전체 행렬이 뭐냐라는 걸 소개를 할 거예요. A의 전체 행렬은 뭐냐? A의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전체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A가 1,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그럼 A의 전체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A의 1행이 1열로 옵니다. 알겠죠? 1행이 1열로, 2행이 2열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전체 행렬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의 행과 열을 갖다가 바꾼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쉽죠? 예를 들어서 C가 1, 2, 3, 0이다. 그러면 C의 전체 행렬은 뭐가 되는 겁니까? 1, 2가 1행이 1열로 오고 3, 0이 이렇게 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행렬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정리 6번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A의 전치의 전치는 도로 자기 자신이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행과 열을 바꿨다가 행과를 또 바꿉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전치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A에다가 B를 더한 것의 전체 행렬은 뭐가 되냐? A의 전체 행렬 더하기 B의 전체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A에다가 어떤 숫자 K를 곱한 것의 전체 행렬은 A의 전체 행렬에다가 숫자 K를 곱한 거고 똑같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저거죠. 자, A, B의 두 개 곱한 것의 전체 행렬은 뭐냐? B의 전체 행렬에다가 A의 전체 행렬을 곱한 거고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전치는 A의 전치, B의 전치가 아니라 먼저 B의 전치, 그 다음 A의 전치,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섯 번째, 역행렬에 대한 거죠. A의 역행렬의 전체 행렬은 그 뜻이죠. 역행렬의 전체 행렬은 뭐가 되느냐? 전체 행렬의 역행렬하고 똑같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4번과 5번 A와 B의 전치는 B의 전치, A의 전치, 역행렬의 전치는 전체 행렬의 역행렬, 이러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